안녕하세요. 이상구 3학년 가정과학을 신청한 양수빈, 조은혜, 김선규, 박한희, 최창혁, 이동혁, 배다연, 정형진, 황유채, 송현영 이렇게 10명의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과학 첫 시간으로서 수업 내용하고 평가 계획 그리고 간단한 저의 소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원격 수업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버벅댐이 참 많아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먼저 온라인 수업 첫 시간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온라인 예절들, 약속들에 관한 내용으로 5분 정도 우선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 수업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지키고 존중해야 할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약속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 수업 참여 이렇게 해요. 실제 교실처럼 온라인 교실에서도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수업 출결 표시와 과제 제출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댓글이나 채팅 등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지 않되 자신의 의견은 명확하게 전달해주세요. 화상 수업 시 질문은 채팅으로, 화면 대면 시에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교실은 오프라인 교실보다 주의 집중이 어렵겠죠. 실제 수업 시간처럼 주의를 조용히 하고 수업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제시한 수업 시간표대로 규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는 온라인 수업 관련 있으면 안 되지만 행여 있을 법한 사례들에 대한 퀴즈 타임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랍니다. 다음 7가지 중에서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답이 여러 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 개를 한번 골라보세요. 1. 허락 없이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2.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3.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선생님이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4. 수업 중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돌리는 경우. 5. 선생님이나 친구들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만들거나 돌리는 경우. 6. 선생님의 강의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엄마, 학원, 다른 선생님, 아빠에게 보내드리는 경우. 7. 다른 학교 친구에게 우리 학교 클래스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공유해서 들어오게 하는 경우. 자, 답을 고르셨나요?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르고 무심코 그냥 장난이었어도 다음 사항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서 사법 처리.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역시 사법 처리. 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달리 퍼뜨리는 경우.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도 역시 음성권 침해고요. 교사, 학생 사진으로 합성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도 위법 사항이네요.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하도록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또는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제3자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수업하시는 해당 선생님 그리고 수업받는 학생 그 당사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퀴즈에 나왔던 엄마, 아빠, 학원 선생님 전부 다 제3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이런 행위들이 바로 다 사법 처리된다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할 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타인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약속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만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라인 학교 이런 거 처음이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등교 개학 이후에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저작권이라든가 초상권 관련된 그런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가정과학을 수업하게 된 유미입니다. 네. 제 이름은요. 하나, 둘, 셋. 뭐죠? 네. 유미입니다. 제 이름은 유미. 버벅대죠? 네. 이해해주세요. 유미. 너, 나.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자로 아름다울 미 맞나요? 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허허허 웃지 마세요. 20대까지는 외모의 아름다움 추구했다면 지금 삶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선생님이 2014년도에 수원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 미술 전공한 1학년 학생이 쌤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준 캐릭터예요. 봤는데 딱 저인 거죠. 재밌지 않아요? 네. 쌤이 이상형은 결혼 전에는 인생은 아름다워란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로버트 베닌이었어요. 혹시 인생은 아름다워란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자잔. 네. 남자 주인공 얼굴이 어때요? 잘생겼나요? 아니죠. 아주 극히 평범하고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캐릭터의 매력을 갖게 되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누구보다 아내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화 시대는 그 전에 이 영화가 우리가 최근에 외국인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던 작품이 뭐였죠? 기생충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 이전에 최초로 먼저 외국인 아카데미 작품상을 탄 작품이 바로 인생은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이 영화에서 이 남자는 시대가 유태인 학살 시대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서도 무엇보다도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다. 지금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게임이다. 라고 아들에게 꼭꼭 숨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어요. 이 여자는 유태인이 아님에도 어때요? 함께 수용소에 가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꼭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지금은 이런 남자 아니에요. 어떤 남자냐면 쌤이 남편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다행이죠. 현대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부 1처제를 꿈꾸죠. 다행히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귀여운 초딩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의 특징은 얼리 어댑터라는 거예요.
맥 컴퓨터부터 해서 맥 시리즈, 아이패드, 대박, 대박, 대박. 새로운 신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데리고 살기 좀 힘들어요. 하하하하. 저의 좌우명은 하나, 둘, 셋. YOLO, YOLO, You're only life one. 네. 한 번 보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트라이 해보자. 즐겁게 살자. 이것이 늙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스포츠카가 저한테 어울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희 남편과 저는 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맞춰 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저의 소개를 했잖아요. 저는 또한 여러분의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저희가 수업 전에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클래스의 공지사항에서 활동지를 올려놓았어요. 비주얼 띵킹이죠? 비주얼 띵킹. 어떻게 해요? 알록달록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글을 써도 괜찮아요. 표현해서 어디에 올리시냐? 개인정보라고 해서 싫어할 것 같아요. 보통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또 하나 마련했어요. 하나, 둘, 셋. 이곳이 뭐예요? 네,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산 가정실을 개설하였어요. 이곳에 보이시죠? 3학년 가정과학. 이곳에 비밀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괜찮다. 저는 오픈하겠다. 친구들에게 나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현재의 나의 인생, 수업 전의 나의 인생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내어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재 우리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정과학이 딱 10명 수업을 해요. 카톡을 묶을까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카톡을 묶는 것을 동의하는 친구들은 쌤이 공지사항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저희 카페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카페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카톡 단톡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어때요?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아까 그 비주얼 띵킹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스캔을 떠가지고 이곳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반드시 해주세요. 왜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고요. 저희가 수업을 하면,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라든가 관련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것이 좋겠죠. 네.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체적인 이 비주얼 스킹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라든가 의식주, 그런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 습득할 텐데, 유능한 생활인으로서 단순히 삼성 박사가 항상 행복한 것만 아니잖아요. 실생활의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가정과학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모두 펴셨나요? 첫 번째 머리글에 나와 있어요. 가정과학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준비한다. 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개인의 시작은,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거다? 행복한 가정생활에서부터 오는 거다. 한 개인의 가정이 건강하다면 우린 사회 공동체,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밝은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기술, 그 다음에 태도들을 함양하는 과목이 바로 가정과학입니다. 선생님, 저 많이 들어봤어요. 1학년 때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기술 과정에서 가정 파트, 그것의 심화 과정이 바로 가정과학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1학년 때 쉬웠었잖아요. 쉬었는데 이제는 보편적으로 봤었던 그 내용을 이제 실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심화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네, 가정과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정생활 발달 그리고 소비를 포함해서 가계재무 의식주와 관련된 분야예요. 그 관련된 분야에 있는 소속된 그 직업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보통 저희가 이 직업은 우리 대학을 통해서
저희가 그 소양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대학에서 생활과학 관련된 과들이 있어요. 생활과학과라고 하는 것은 의류과라든가 식품영양학과, 인테리어 건축과 아니면 가정관리 이쪽 분야의 학과에서 학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 발달과 그 생활관리 관련된 직업들을 보면 최근에 건강가정사라든가 여러분이 좋아하시죠? 사회복지사, 가족상담사,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웃음치료사, 그리고 최근 가장 높아지고 있는 것이 이혼율이에요. 우리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우리는 존중하게 되었어요. 왜냐? 예전에는 너무너무 현재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소중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었었죠.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 행복은 아주 큰 기본권이잖아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평생을 슬프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즉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혼 상담사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변호사들이 이걸 많이 하죠. 가사 조사관, 결혼가족 상담 치료사, 그러니까 이혼율을 줄여보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다문화 언어치료사라든가 육품 정리인들이 있어요. 육품 정리인 어때요? 좀 무섭지 않아요? 네, 선생님 반에도 한 명의 희망 직업이 장례 주소사라더라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100세 시대에 있어서, 이것이 100년 동안 살 우리인데요. 한 일생을 정리할 수 있는 유품 정리인도 그들과 동행하는 참 재미있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를 포함한 재무 관련된 직업들인데요. 이것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은행 가시면 출납원들 있지요. 회계사 조금 공부 잘하시면. 그 다음에 투자 분석가라든가 펀드 매니저. 그 다음에 보험회사 같은 생활 설계사들이 있어요. 보험회사도 꽤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식생활 식품 관련 직업들을 봐보도록 할게요.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영양교사 선생님 계시죠. 이분이 만약에 삼성이나 그런 대기업에 간다면 집단급식 영양사가 될 거고요. 병원에서 임상 관련된 식단을 짜면 식이요법, 그걸 하면 임상 영양사가 될 거고요. 최근에 성인병 비롯해서 이제 비만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다이어트 프로그래머라든가 실질적으로 요리를 해요. 조리사라든가 바리스타, 커피 같은 거,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것도 또한 외국에서 프랑스나 그런 데 유학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농심이나 그런 곳에 취직할 수 있어요. 식품연구개발자, 식품안전연구원, 그다음 출장 요리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가정 관련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신 분들이 많죠. 패션 산업 생산이라든가 유통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가장 눈에 띄어지는 것은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앙드레 김 혹시 아세요? 그분처럼 이렇게 조금 우아한 그런 느낌의 분들.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는 MD. 의류회사에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미술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데요. 컬러리스트, 우리가 하면 섬유의 색깔이나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패션 바이어라든가 광고 기획자, 패션 모델 조금 되신 분들 이걸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죠. 투잡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섬유 관련된 거 많이 배웠었잖아요. 섬유 소재 개발자, 그리고 패션 코디네이터, 패션 포토그래퍼 이런 것들 또한 의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생활과 관련된 직업으로는 최근 트렌드가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건축 컨설턴트 오타가 있네요. 네, 건축가라든가 조명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리 수납 컨설턴트. 선생님 이거 꼭 필요해요. 집에 아무리 청소해도 수납 정리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필요하고요.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라든가 이제 아파트나 우리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두셔야 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 전공을 하시더라도 따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주거복지사, 녹색, 건축 전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정교육과라든가 저희가 생활과학을 전공한 학사로 전공한 친구들이 건축가 쪽으로 석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에서 인테리어나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그럼으로써 주생활 관련돼서 직업들을 갖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즉 우리가 가정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천 학문이다. 그래서 관련 분야들이 굉장히 응용 분야들이 많다라는 거 잘 아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가 수업할 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 생애중개와 가족 발달이에요. 저희가 가족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기가 있어요. 우리 물리 시간에 주기를 많이 배웠는데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어떤 패턴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주기라고 하고 이것을 한 주기라고 하죠. 우리는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이 시기를 첫 번째 무슨 주기라고 한다? 네, 생애 주기라고 해요. 개인의 생애 주기인데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인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무엇이 형성되죠? 가족이 형성돼요. 가족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 가족생활 주기 이러한 것들 무엇보다도 이런 것 여기에서 중요한 발달가업이라고 하는 것 이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어떠한 기능들이에요. 그 기능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노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인과 가족 저희 말했잖아요. 이혼율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전에는 가족만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들이 참고 사셨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다고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해요. 개인과 가족 소중한 그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해볼 거고요. 무엇보다도 가족하고 행복한 가정을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성인의 입장이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성인이시잖아요. 많이. 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가정을 꾸릴 건지 그런 가족 관련된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 생활의 이야기고요. 자연스럽게 결혼과 가족 복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혈연 관계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생식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족이 많이 되었지만 요즘은 불임도 많고 입양이라든가 아니면 이혼율이 많단 말은 재혼율도 많잖아요. 그 재혼을 많이 하다 보면 나는 옛날에 이슈였는데 새로운 아빠가 김씨야 좀 그런데 난 현재 행복한데 왜 이렇게 비춰줘야지?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 주니까요. 모두 그것의 가치관만 맞는다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노인이 돼서 특히나 이제 노인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공약이었던 게 뭐였죠? 노인연금이었잖아요.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모두 준다고 보편적으로. 하지만 요즘 차등 지급이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에 마땅한 가족복지 서비스들 모두 찾아 드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결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도 있어요. 우리 일요일날 가면 알바 뛰는 친구들도 많죠. 뷔페 많이 먹잖아요. 뷔페 알바 그런 거 단순히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 결혼식에서 꽃은 누구죠? 신부들을 케어해주는 그 웨딩드레스 그런 것들 그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저희가 다룰 주제는 소비. 현대에 차고 넘치는 것이 사물이잖아요. 가능하면 저희가 한평생 사는 거, 어떤 부자라기보다 그거 어떠한, 재화, 그 한정된 재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설이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현명한 소비 관련된, 합리적인 소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책임 있는 소비 또한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마구마구 쓰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이야기들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보험 설계사라든가 그런 것들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는 가족의 재무 설계사가 될 거예요. 대부분 우리도 여성들이 돈을 벌기도 하지만 남성들이 많이 벌잖아요. 그것들을 전업주부들도 있고요.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건지 그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이런 관련된 직업들도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푸드 스타일리스트, 왠지 실습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잘 수업하시면 이렇게 되는 돈가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인데, 현재 그 시설이 별로 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선생님이 반드시 한번 성취해 보도록 할게요. 그 2학기 때 이건 할 것 같아요. 푸드 스타일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만의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창의적인 푸드 스타일링, 이런 것들. 아까 임상영양사 이야기 했었죠. 그 생활습관병들, 그것의 원리와 이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식이요법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조사해보는 이러한 일들도 해보도록 할게요. 관련 직업들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가지 남았네요. 우파트와 주파트인데요. 우리가 패션을 이해하고 디자인 요소 TPO 기억나시죠? 네, TPO. 시간과 장소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장소에 따라서 검소하게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의복 스타일링을 해볼 것이고요. 또한 의복과 관련된 마케팅 분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짝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직업들도 논할 수 있겠지요. 네, 주생활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그 쾌적성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문을 잘 열어라, 온도를 실내 실외에 잘 차이가 나지 않게 하라, 그런 것들을 했었었는데, 우리는 전문적인 주택관리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볼 거고요. 주거 공간을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 해보는 이야기들도 해볼 거예요. 관련 직업을 논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할 건데, 저희는 1학기 때는 저희가 가족과 개인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평가로 오게 되었는데요. 네, 평가 저희가 중간 보지 않고 기말만 볼게요. 네, 보는데 소술 안 넣었어요. 선생님이 100% 객관식으로 할 거고요. 3학년이라 부담 덜 드리고 싶어요. 수행이 많네요. 유언장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저희가 결혼생활, 개인생활 관련된, 그리고 복지 관련된 저희가 그러한 논술로서 서술형을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선생님 말씀드렸죠. 공지사항에서 학습지, 활동지 모두 출력하셔서 수업하시고, 선생님이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할 건데 첫 시간이라 조금 길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 모두 작성해서 포트폴리오 저희가 점수 평가할 거, 아마도 여기서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저는 성적 보다 10명이 하는 거잖아요. 즐겁게 그냥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 막 하자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요. 실습을 하나 해야죠. 그래야 가정 과목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공룡, 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미션 뮤직티킹, 미리 보는 나의 플랜, 인생 플랜 그거 올리시면서 핸드폰 번호 이야기했죠? 그거랑 이 4가지 중에서 선택해주세요. 뿌리 3개예요. 트리케라톱스, 목이 길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여기 스테고사우루스. 그 다음에 귀엽죠? 근데 조금 복잡하기는 하겠네요. 티라노사우루스 중에서 자기가 할 것들을 올려주세요. 네, 이상가정실 선생님 공지사항에 그 사이트 올려놓았어요. 그렇게 꼭 이용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등교 바로 실습할 거니까 반드시 해주시고요.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새 뭐 받는다 그랬죠? 돈가스. 그리고 2학기 때는 실습 위주로 우리가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모두 만들어 보도록 해요.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안녕!